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정지용의 춘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정지용은요, 우리나라에서 30년대 가장 많이 활동을 했고요. 감각적인 이미지를 집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정지용의 시는 춘설뿐 아니라 또 다른 정지용의 다른 시들에서도요, 사람의 오감각, 시각, 후각, 미각, 촉각, 물론 이제 시각적인 걸 가장 많이 쓰지만 어떤 감각적인 이미지를 다양하게 표현하는 시인으로 유명합니다. 자, 그래서 이따가 이 춘설에서도 어떠한 다양한 감각을 사용했는지 그 부분 포인트 맞춰야 되고요. 춘설 제목을 보면 봄, 춘설, 봄눈, 봄에 내리는 눈이 주요 소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걸 먼저 한번 개괄을 먼저 보고 나서 본문을 바로 들어갈게요. 자, 정지용의 춘설. 자, 자유시 서정시죠. 현대시는 대부분이 자유시 서정시예요. 감각적이고 어떤 느낌표가 있는 영탄법, 라는 영탄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춘설이 내린 자연에서 느끼는 봄의 생명력, 경이로움, 설렘 이런 걸 표현했고요. 특징은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 정지용의 특징이라고 했죠. 자, 봄이 온 것을 굉장히 생동감 있게 표현을 했다. 또 영탄법을 사용한 거 꽤 이 시에서 중요하네요. 영탄법을 쓰면 화자의 어떤 봄을 맞이하는 그 정서를 좀 더 효과적으로 드러냈다라는 거고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만 보고 바로 본문을 들어갈게요. 그리고 이 부분은 좀 이따 다 끝나고 나서 본문 설명 끝나고 나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춘설이란 이 시는 초봄에 내린 눈을 통해서 봄이 오는 기운을 생동감 있게 표현을 한 시인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눈이 있죠, 눈. 눈이라는 거 원래 만져보면 오늘도 지금 눈이 되게 많이 내렸는데 이 눈이 되게 차가운 속성이죠. 다른 시에서는 이 눈이 차가운 속성으로서 어떨 때는 뭐 시련과 고난을 상징할 때도 되게 많죠. 자, 그런데 이 시는 제목처럼 봄에 내리는 눈이에요. 봄에 내리는 눈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눈은 차가운 속성, 뭐 어떤 부정적인 부분에 포인트를 맞춘 것이 아니라 이 다른 시는 이제 겨울의 이미지, 차가운 속성을 가진다면 이 춘설에서의 눈은 이제 이 눈 다음에 바로 봄이 와 초봄을 알리는 봄이 오는 것을 알리는 역할, 이게 굉장히 이 시에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눈의 차가운 속성에 집중한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따뜻한 생명력이 넘치는 봄이 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매개체다. 그런 시인의 참신한 발상이 드러났다. 자, 우린 지금 정지용의 춘설이란 시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필기된 걸 바로 보겠지만 일단 먼저 필기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깨끗한 내용으로 먼저 한번 읽어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필기본을 볼게요. 자, 정지용의 춘설. 문 열자 선뜻. 자, 영탄법이 있네요. 먼 산이 이마에 차라. 먼 산이 창문을 딱 열었어. 근데 창문을 딱 열었는데 저 멀리 보이는 산이 내 이마에 차갑게 느껴지는 거야. 지금 필기하지 마세요. 어차피 바로 요거 볼 때 필기하면서 따라올 수 있어요. 지금은 먼저 개괄적으로 그냥 빠르게 따라오세요. 먼 산이 보는 건 시각인데 이마에 딱 차갑게 느껴지는 것은 차가운 거는 촉각이죠. 그래서 공간가적 심상이 여기 하나 보이네요. 이 시의 공간가적 심상이 총 3번이 보입니다. 우수절이라는 것은 이제 초봄을 알려주는 양력으로 2월 18일인데요. 우수절은 이제 봄을 알려주는 그런 절기를 말하는 거니까 이건 계절적인 배경, 시간적인 배경. 우수절이 들어 바로 초하루 아침, 시간적인 배경이죠. 새삼스럽게 눈이 내린, 이제 새삼스럽다고 표현한 이유는 말했지만 이게 한겨울, 12월이 아니라 거의 지금 2월, 3월에 봄이 왔는데 봄이 올 시점인데 눈이 빵 내린 거야. 그러니까 그 눈이 새삼스럽게 느껴지겠죠? 눈이 덮인 맷뿌리는 이제 산 꼭대기. 서늘었고 빛난 이마바지 하다. 자, 여기도 두 번째 공감각적 심상이 보인다 할 수 있는데요. 저 멀리 보이는 맷뿌리, 산 봉우리, 눈이 살짝 내려있는 이 산 봉우리가 내 이마에 다가오는 듯한 거야. 시각적인 것이 내 이마에 닿는 느낌이 되기 때문에 시각의 촉각화로 볼 수 있어서 두 번째 공감각적 심상. 아까 말했듯이 정지용은 이미지즘 계열의 시인으로서 감각적인 다양한 감각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공감각적 심상도 많이 쓰겠죠. 자, 공감각은 이따가 모르는 학생을 위해서 좀 자세히 설명 한번 드릴게요. 자, 얼음에 금이 가. 자, 이거 나쁜 뜻이야? 얼음에 금 가는 게 나쁠까? 아니죠. 딱딱한 얼음이 금이 간다는 건 얼음이 녹는다는 거니까 봄이 온다는 거죠. 바람이 새로 따르다? 이거 따뜻한 봄바람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얼음에 금이 간다, 바람이 새롭게 분다라는 것은 겨울에서 봄으로 온다는 그런 내용이야. 흰 옷고름, 저절로 향기롭다. 자, 세 번째 공감각적 심상이 세 번째 나왔습니다. 흰 색깔의 옷고름, 시각이죠. 색깔은 무조건 시각인데 향기롭다, 후각화이기 때문에 시각의 후각화, 공감각적 심상을 써서 굉장히 감각적인 느낌을 주네요.
옹송거린다. 옹송거리는 옹송옹송 이 소리를 말하는 거야. 겨우 내내 꽝꽝 얼어붙었던 생명들이 풀이 됐던 식물이 됐던 동물이 됐던 겨울 내내 뭔가 꽝꽝 얼었던 생명들이 뭔가 옹송옹송거리면서 살아나는 그런 느낌이거든. 그래서 옹송거리는 건 따진다면 청각적인 거야. 옹송거리고 살아간 그 양이 이제 양은 동물 양이 아니라 그런 모습이 그 모습이 영탄법 또 있네요. 자, 꿈 같기에 서럽다. 자, 서럽다. 이따 자세히 보겠지만 이 서러라라는 것은 시험에 무조건 포인트인데요. 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자, 하나의 시어나 하나의 단어에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의미가 해석이 돼요라는 것을 중의법이라 해요. 의미가 중복된다. 하나의 의미가 서로 다른 두 가지로 해석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낯설다의 뜻도 있고 설렌다의 뜻도 있어. 자, 미나리 파릇한 새순이 돋고 미나리 이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얼음이 금이 간다. 바람이 새로 따른다. 마찬가지로 미나리가 파릇하게 새순이 돋는다. 이 세 가지 모두 다 겨울에서 봄이 오는 계절감을 알려주는 거죠. 생명감, 생명력. 자, 옴짓 아니기던 물고기의 입이 오물거린다. 겨울 내내 고기가 뭔가 그 움직임이 적었겠죠. 꽝꽝 그 물속에서 움직임이 굉장히 정지된 듯 적었을 텐데 이제 이 봄이 오기 때문에 그 입이 오물오물 움직인다고 표현했어. 시각적인 건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봄의 생명력을 말하는 거야. 꽃이 피기 직전에 철한이 눈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지금 봄이 오는 직전에 봄이 오는 2, 3월에 눈이 내렸기 때문에 철한이 눈이라고 표현했고요. 핫옷은 겨울옷이야. 솜옷을 말하거든요. 겨울옷을 벗고 도로 춥고 싶어라 라고 마무리하고 있네. 자, 이 뜻도 자 지금 계속 말하지만 지금 바로 필기본으로 엄청 자세히 볼 거야. 지금은 그냥 빠르게 한번 구경해 보는 거야. 자, 핫옷 벗고 도로 춥고 싶어라. 이 부분도 시험의 포인트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어서 빨리 겨울에서 봄이 왔으면 좋겠다. 이제 핫옷을 벗어 그동안 입었던 두꺼운 패딩 같은 겨울 솜옷을 벗고 빨리 추움을 느끼고 싶어 라는 것은 빨리 옷을 벗고 싶어, 겨울 옷을 벗고 싶어의 포인트를 맞추면 봄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 라는 의미고, 자 다시 춥고 싶어라에 좀 포인트를 맞춘다면 막상 이제 봄이 오려고 하니까 오랜 시간 함께 지냈던 겨울이 가는 것에 대해서 아쉽다. 자, 봄이 오는 것에 설렘, 기대감일 수도 있고, 막상 이제 겨울이 이제 영영 간다고 생각하니까 좀 아쉽네. 이 두 가지의 정서가 이 안에 있어요. 자, 오케이. 정중의 춘서를 빠르게 한번 봤고요. 이제는 좀 천천히 너희들 필기를 하면서 이제 중간중간 필기하고 싶으면 화면을 정지하면서 필기를 옮겨 적으면서 다시 플레이 누르고 그 과정을 반복하시면 돼요. 자, 이제 들어갈 건데요. 들어가기 전에 정종의 춘설. 지금 이 영상은 수능보다는 우리 학교 내신에 이 작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내신 스타일로 굉장히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고요. 미리 말하지만 어떤 부분은 이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그 학교에 확인을 하자라는 말이 있어. 그 멘트 이따 선생님이 할 테니까 그건 학교 프린트 확인을 해야 돼요. 일부는요. 자, 그러면 우리 본문 보러 다시 자세히 들어가기 전에 그 시험의 포인트를 먼저 잡아볼게요. 정종의 춘설. 자, 좀 바뀌었네. 정종의 춘설이 제목이죠. 춘설. 봄을 맞이하는 화자의 설렘을 표현한 시고요.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이 과정의 춘설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눈은 봄을 알리는 매개체, 생명감, 오히려 따뜻함 이런 느낌이지 차가운 시련 이런 게 아니야. 긍정이야, 긍정. 자, 이 정종의 춘설이 이제 학교 시험에 나오면 시험의 포인트들을 먼저 잡을 테니까 여기를 보고 이따 본문에서 특히 그 부분 잘 보세요. 첫 번째는 이 시에서의 눈의 의미나 역할이 중요합니다. 자, 차가운 속성이 아니라 봄을 알려주는 생명감, 생명력을 알려주는 봄이 온다는 걸 알려주는 역할, 매개체.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라고 해서 정확히 어디에 어떤 감각적 이미지가 쓰였는지를 봐야 되고, 특히 감각의 전이가 있는, 자, 공감가적 심상을요, 시험 문제는 요 단어 대신에 감각의 전이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게 같은 말인 거 아셔야 돼요. 자, 공감가적 심상은 어떤 감각을 다른 감각처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푸른 종소리, 예시예요, 예시. 공감각적 심상의 예시. 푸른 종소리를 보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종소리야.
근데 종소리가 마치 종소리가 소리죠. 청각이죠. 근데 푸른 색깔이 있는 것처럼 표현했죠. 그럼 얘는 뭐지? 청각의 시각화죠. 청각의 시각화. 이런 것이 공간과적 심상인데 무엇에 무엇한지를 물어볼 수도 있어. 내신이기 때문에 그때는 청각의 시각한지, 시각의 청각한지를 누가 먼저 나왔냐 순서로 따지면 안 되고요. 머릿속으로 그냥 생각을 해야 돼요.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돼. 자, 푸른 종소리도 청각의 시각하지만 종소리가 푸르르다. 이것도 종소리라는 청각이 푸른색처럼 말하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청각의 시각화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감각과 했을 때 이 누가 먼저 나왔냐로 따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 공간화전 심상을 따질 때는 어떻게 우리가 체크를 하느냐? 그냥 잘 읽고 머릿속에 판단을 그냥 하시면 돼요. 어떤 부분을 보고 예를 들면은 하얀 깃발이 선생님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달콤한 분홍색. 달콤한 분홍색. 이제 이렇게 하면 달콤한 건 미각이고 분홍색은 시각이죠. 그럼 미각의 시각한지 생각을 하라고요. 자, 잘 보면은 분홍색이란 색깔이 마치 달콤한 맛이 있는 것처럼 말했으니까 시각의 미각화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공간각 중에서도 시험 문제에 공간각은 맞는데 무엇에 무슨 화가 잘못 나와서 그걸 골라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 잘 이따 확인해 보세요. 감각의 전이, 청각의 시각화, 무엇에 무슨 화를 감각의 전이라고도 합니다. 이 시에는 그냥 공간각이 아닌 단순한 감각도 있고요. 공간각적 심상도 좀 여러 군데 보입니다. 자, 자, 이게 영탄법은 아라는 어떤 감탄사가 아예 나오는 것도 영탄법이지만 어라라고 끝나는 것도 영탄법이고요. 느낌표, 문장 부호가 느낌표로 빵 끝나는 것도 영탄법인데 지금 이 글은요. 이 세 개가 다 있어요. 영탄법이 그럼 많이 보이는 거죠. 자, 서로라의 중의법, 서로라는 두 가지의 뜻, 어라, 아라, 어미의 반복을 통해서 영탄적인 느낌도 주지만 어떤 감탄하는 느낌도 주겠지만 리듬감을 형성하죠. 어미가 반복되면 운율감도 형성하죠. 겨울 속옷을 벗고 다시 춥고 싶어의 의미 두 가지. 빨리 봄을 맞이하고 싶어. 이럴 수도 있고, 겨울이 가는 게 아쉬워. 라는 뜻일 수도 있고. 자, 어쨌든 이 시의 화자가 느끼는 정서가 살짝 이중적이에요. 두 가지 감정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오랜 추운 겨울이 지나고 이제 드디어 봄이 오는구나에 대한 설렘, 기쁨, 반가움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막상 겨울이 이제 간다고 생각하니까 좀 허전함도 있구나 이런 두 가지 감정이 더 있습니다. 물론 봄이 오는 반감이 좀 더 높아요. 됐죠? 자, 이제 드디어 필기본으로 본문을 봅시다. 자, 괜찮나요? 잘 보이나요? 네, 들어갈게요. 잘 보이죠? 자, 1년 문 열자 선뜻. 자, 이 사람이 지금 초봄에 방 안에 따뜻한 곳에 있다가 초봄은 아직 춥잖아. 창문을 드르륵 확 열었는데, 저 멀리 산 꼭대기에 이렇게 눈이 좀 내린 모습이 내 눈에 확 다가온 거야. 그래서 약간 깜짝 놀란 거야. 그래서 문 열자 선뜻 하고 느낌표가 있죠. 영탄법. 화자의 놀란 마음, 눈이 왔네? 자, 우리 오늘 아침에 느낀 감정이죠? 눈이 왔다. 한방 눈이 내렸네? 자, 영탄법. 화자가 문을 열자마자 깜짝 놀라는 모습을 영탄법 표현했습니다. 먼 산이 내 이마에 차라. 자, 공간과정 심상 별표하세요. 먼 산에 있는 모습이, 먼 산의 어떤 그 이미지는 시각인데 내 이마에 콜드, 차갑게 느껴져. 그러면 시각의 촉각화가 되는 거죠. 시각의 촉각화인데 거꾸로 나오면 그거 골라내야 돼요. 시각의 촉각화인데 촉각의 시각화하면 틀리다고 하세요. 공감각적 표현, 공감각적 심상. 다른 말로는 감각의 전이가 있다라고 해도 맞다고 하세요. 자, 1년은 문 열자 보이는 먼 산. 자, 2연 넘어가자. 우수절은 이제 양력으로 2월 18일인데 우수절 한문 자체의 뜻이 봄비가 내려서 온 세상에 물기운이 많다라는 그런 그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시간적 배경, 눈과 얼음이 녹아 물이 되는 시기, 초봄을 알려주죠. 계절적 배경이라 하셔도 되고요. 바로 초하루 아침, 초하루 아침은 또 시간적 배경, 계절적 배경이 다 드러나 있다. 맞는 말이죠. 초봄, 우수절, 초하루의 아침이야. 이거 지금 저녁이나 밤에 하는 말이 아니야. 아침에 딱 눈 떠서 문을 열었는데 와, 눈이다! 라는 상황이죠. 자, 3년은
새삼스럽게라는 것은 초봄에 눈이 내렸기 때문에 눈이 덮인 맷뿌리는 여기 꼭대기, 산 꼭대기를 말하는 거야. 저기 보이는 맷뿌리는 시각적인 거죠. 눈이 덮여있는 맷뿌리와 서늘없고 빛난 이마맞이하다. 자, 여기는 이제 좀 선생님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 학교 시험 그 학교의 프린트는 여기 부분은 공간각을 필기해주지 않으셨어요. 자,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거는 학교에 따라서 이 시간 공간각을 총 3군데로 보는 경우가 있고 2군데로 보는 학교도 있으니까 무조건 학교대로 가세요. 우선 공간각이 확실히 보이는 부분을 갈색으로 표시하면 먼 산이 이마에 차다. 이거 공간각 맞습니다. 시각의 촉각화. 자, 그리고 어디가 공간각이 또 맞냐면 흰 옷고름이 저절로 향기롭다. 흰 옷고름은 시각이죠. 향기는 후각이죠. 이거는 무조건 공간가적 표현 맞죠. 시각의 후각화. 자,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도 이 2개는 공간가적 심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공간가적 심상이라고 말씀을 이제 해주셨는데 지금 여기 부분은 문제집에 공간각이라 나오는 부분이 많은데 학교에서는 그냥 건너뛰었기 때문에 일단 선생님 설명을 해드릴게요. 새삼스럽게 눈이 덮인 맷뿌리와 서늘없고 빛난 이마바지 하다라고 했는데 맷뿌리라는 그러니까 저 멀리 보이는 산봉리가 내 이마에 닿는 듯한 느낌이야. 그렇게 보면 공간각이라 여기도 볼 수 있습니다. 시각의 자 공간각으로 본다면 시각의 이마에 닿는 느낌이니까 촉각화죠. 그래서 여기도 자습선은 공간각으로 주로 많이 봅니다. 근데 우리 학교에서는 여기는 말 안 했으니까 참고하세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자, 뜻은 뭐야? 산의 서늘한 기운이 이마에 닿을 듯이 가깝게 느껴진다는 뜻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가깝게 느껴져? 저 멀리에 있는 산 꼭대기가 내 이마에 닿는 듯한 느낌이니까 가까이 느껴진다. 맞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선생님이 필기한 것은 노란색 한 부분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거. 봄이 오는 부분을 표현한 부분을 노란색으로 선생님이 체크했어요. 얼음에 금이 가고 좋은 뜻이요. 꽝꽝 얼었던 얼음에만 머물면 겨울인데 그게 따뜻해지면 금이 쩍쩍 갈라지겠죠. 그래서 봄이 오는 그 움직임을 이렇게 표현한 거야. 생동감. 바람이 새롭게 따라. 자, 바람이 따르는데 어떤 바람? 새로운 바람? 아마 따뜻한 봄바람이겠죠? 자, 흰색 옷고름이 저절로 향기롭게 느껴진다. 시각의 후각화. 봄에 의해 변화된 자연의 모습에서 향기로움이랑 후각을 보인다. 그래서 이 시에서 후각적 이미지 있다고 하면 어딨어? 하고 제끼지 말고 맞다고 하셔야 돼요. 자, 시각의 후각화가 있다. 그 다음 여기는 이제 봄이 오는 자연의 모습을 말했고요. 5연으로 넘어가면 봄을 맞이하는 화자의 기쁨이 나옵니다. 옹송거리는 건 청각이라고 했고 옹송거리고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이 땅속이나 얼음 속에서 이렇게 꽝꽝 얼었던 수많은 생명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자 이제 봄이다 이제 일어나자 이제 빨리 움직이자 하면서 일어나는 그런 느낌 옹송거리고 있었던 것들 모든 생명들이 이제 살아나는 그 모습이 영탄법 외우시고 영탄법 너무 끔찍기에 설어라 낯설다 또는 서럽다 자 여기 좀 어렵죠 어느 정도 이해하고 반드시 암기해야 돼. 이건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거야. 자, 일단 설어를 낯설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이제 봄이 갑자기 이제 찾아와서 이게 봄이 찾아오는 모습이 좀 낯설게 느껴진다일 수도 있고 서럽다고 느끼는 것은 이 생명체들이 꽝꽝 얼었다가 이제 살아나기 위해서 이제 봄이 오니까 그 시련을 겨울에 어떤 깡깡 얼었던 그 추운 계절을 잘 견디고 이제 움직이는 모습들이 자연의 이런 생명체나 모습들이 꿈같이 느껴져서 서럽게 느껴질 정도라는 거야. 자, 우리 학생들이 이 서럽다를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서럽다가 진짜 나쁜 뜻이 아니야. 나 진짜 뭐야. 사람들이 날 배신해서 나 서러워. 그 서럽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모습이 정말 이렇게 애처롭게 느껴지고 대견하게 느껴지면 눈물이 날 때가 있거든. 모든 생명체들이 뭔가 겨울을 견디고 이제 살아나려는 그 모습이 꿈같이 느껴져서 서럽게 느껴질 정도로 뭔가 그 경이롭게 느껴진다는 거야. 이 서럽다가 꼭 나쁜 뜻은 아니야.
괜찮아? 그러면 그래서 어떤 자습서는 어떤 선생님은 이 서럽다가 경이롭다, 아름답다의 표현에 역설적인 표현이다라고 표현하시기도 해. 알겠지? 그래서 서럽다가 나쁜 의미의 서럽다는 건 아니야. 경이롭다는 뜻이야. 자, 웅숭거리고 살아난 그 모습이, 이런 모습들이 겨울 내에 꽝꽝 얼었던 모든 생명체들이 이제 웅숭거리면서 생명력을 얻으면서 이제 살아나고 움직이려는 이 모습들이 와, 꿈같이 느껴져서 낯설다 또는 서럽다, 이 두 가지 해석. 자, 두 가지 해석이 될 때 중의법이라고 해요. 미나리는 봄을 알려주죠. 시각적인 거야. 파르타 시각적이죠. 미나리가 파르탄 새순이 돋는다. 이제 진짜 그야말로 새로운 생명력을 키워내는 봄을 의미하고요. 움직이지 않던 겨우 내내 움직이지 않던 이 고기는 물고기죠. 물고기가 이제 움직이려고 이를 오물오물거려 생동감을 알려주죠. 새롭게 생명력을 얻어 살아 움직이는 봄의 모습, 시각적인 게 여기는 두드러지죠. 자, 꽃피기 전, 자, 여기는 생동감 있게 살아가는 봄날. 자, 마지막 7년은 차가운 눈 속에서 봄을 더 선명하게 느껴보고 싶은 마음이 마지막 7년이 되겠네요. 자, 본격적으로 꽃피기 전에 철한이 눈에, 초봄에 내리는 이 눈의 기능 뭐라고 했죠? 봄이 오는 걸 알려주는 매개체. 자, 이 부분 마지막 끝까지 중요하죠. 핫옷을 벗고, 핫옷은 여름옷이 아니라 겨울옷, 솜옷이야. 겨울에 그 두꺼운 옷을 벗고 나는 도로 다시 춥고 싶어라. 추움을 느끼고 싶어. 다시 추움을 느끼고 싶어. 자,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자, 한편으로는 빨리 코트를 벗고 코트를 벗고 이 공기를 느끼고 싶어. 왜냐? 봄이 오는 것에 대한 반가움을 난 온몸으로 맞이하고 싶어. 이런 뜻도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추움을 더 느끼고 싶어. 막상 봄이 오는 게 좋긴 좋지만 지나가는 겨울에 대한 아쉬움의 표현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해석이 있다라는 거죠. 자, 정중의 춘설. 자, 그럼 뒷페이지까지 한번 보고 나서 자, 그다음에 선생님이 문제는 수업 시간에 굉장히 정중의 춘설도 거의 100문제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업 시간에 교재도 나눠 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중요한 부분 을 꼭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자. 방금 읽었던 마지막 연에서 꽃피기 전 철은이 눈에 핫옷, 겨울옷 벗고 다시 춥고 싶어라. 첫 번째 의미, 겨울옷을 벗고 봄의 기운을 온몸으로 진짜 진하게 맞이하고 싶어의 뜻일 수도 있고, 막상 겨울이 가는 게 아쉬워서 추움을 더 느끼고 싶어. 이런 두 가지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차가운 눈 속이지만 어느새 가까이 다가온 생동하는 봄의 기운을 온몸으로 느껴보고 싶은 화자의 소망을 표현할 수 있다. 또는, 자, 이게 더 중요하죠. 시적 화자는 겨울과 봄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2월이니까, 맞죠? 겨울과 봄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내리는 이 봄눈, 춘설을 통해서 봄을 맞이하는 반가움과 한편으로는 겨울이 가는 허전함을 이중적으로 느끼고 있다. 이 말도 맞아요. 자, 아까 계속 강조하네요. 영탄법, 꿈같기에 설어라. 자, 이 부분이 선생님 필기가 반대로 돼 있어. 서럽다, 낯설다. 겨울 추위를 견뎌내고 새 생명을 맞이하는 모습이 마치 꿈 같아서 서러운 느낌이 든다. 다시 찾아온 봄이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낯설게 느껴진다. 서럽게 느껴진다. 낯설게 느껴진다. 자, 공강하전 심상이 선생님 2개만 썼어요. 안전하게. 원래 하나 더 있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2개만 말씀해 주셨으니까 학교 기준에 두고 2개 할게요. 먼 산이 이마에 차갑게 느껴져. 시각의 촉각화. 흰 옷고름이 저절로 향기롭게 느껴져. 시각을 후각화한 거죠. 근데 이 뜻도 아셔야 돼요. 자, 이거는 먼 산 이마에 자라는 먼 산에 내린 눈이 마치 내 이마에 닿아서 차갑게 느껴진다라는 거고, 하얀색 옷고름에서 봄의 향기, 아름다운 어떤 향기로운 향기가 느껴진다라는 표현이야. 자, 이렇게 되면 정중의 춘설에서 해야 될 말들은 선생님이 전부 다 했습니다. 자, 그럼 수업 시간에 만나요. 안녕.